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에 대한 몇몇 댓글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씩 블랙 너는 경제가 망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냐, 미국을 너무 싫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제 영상 제목만 보고 내용을 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이 15,000명 정도 되는데요.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적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클릭할 수 있게 저도 어쩔 수 없이 제목에 경제위기, 경기 침체 이런 문구를 써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상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제목만 보고 오해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를 내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블랙 이놈은 미국을 싫어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금리 인하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죠. 기사만 조금 검색해도 다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영웅은 아니잖아요. 모두 다 내년 말에 있을 재선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어오르는 중국을 무찌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본인이 재선에 실패하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는 게 미국 주식은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저는 고점에서 다 팔아치웠고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미국 주식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했으니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자 이거죠. 그냥 미국 주식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오르겠죠. 당연히 2008년 서프라임 때에는 50%가 하락했지만 지금은 그런 경제 위기가 없으니 고점 대비 50보다는 적은 수치의 하락이 나오고 바닥을 형성할 거라 봅니다. 최근에는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고점 대비 7% 정도 내린 후 다시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그냥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어디까지 내릴지, 언제 바닥을 형성할지, 여기에서 바로 반등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저는 확률적으로 지금은 수익 내기 어려운 구간이니 금 투자를 여유 있게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신흥국 증시를 매매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식 이야기는 뒤쪽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최근 영상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를 정리드렸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ISM의 제조업 PMI는 50 이하를 유지하면서 제조업 침체 국면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제조업 침체가 고용과 소비 시장에 조금씩 번지고 있지만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거 2008년 경제위기 당시에는 경제위기 몇 달 전부터 ADP 신규 고용 변화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죠. 지금 2019년에는 아직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영상에서 결론으로 말씀드린 게 지금은 경제 위기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 다가올 10월 말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최근 경제 지표가 개판으로 발표되자 오히려 10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요 며칠 주식시장이 꽤 올랐습니다.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이벤트가 몇 개 더 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가볍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고용보고서는 민간 단체인 ADP가 집계하는 것과 미국 노동부에서 집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이번에는 10월 4일 미국 노동부에서 고용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그리고 이틀 전 이번에는 10월 2일 ADP사에서 민간 고용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본 게임이면 ADP사의 고용보고서는 예선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번 ADP사의 고용보고서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고용보고서 말만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루지 못할 정도의 깊이로 적당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고용보고서는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9월 고용보고서는 39페이지짜리의 PDF 자료입니다. 이게 모두 영어라.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은 양이 너무 많아서 한글이어도 읽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자료 초반부터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고용 관련된 경제 지표가 나와 있지만 이 중에서 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것이겠죠.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9월달 실업률은 3.5%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0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각국의 기업을 미국 본토로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미국의 9월 고용 지표는 매우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볼까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의 제조업은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최저치의 실업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가히 놀랄 만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고용 보고서에는 실업률뿐만 아니라 고용 관련 다른 경제 지표도 같이 발표됩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와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입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의 대부분은 비농업 관련 회사입니다.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수가 많다는 의미는 그만큼 비농업 관련 회사의 상황이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는 미국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근로자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선 전인 이틀 전에 발표된 ADP사의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4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달 신규 고용은 13만 6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인 14만 5천 건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간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고용 시장 자체가 둔화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곧 물가 상승률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수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연준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 상승률은 1년 기준으로 2%입니다. 즉 1년 동안 2% 정도는 물가가 올라야 시장이 무난하게 돌아간다고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 2% 룰을 정했습니다. 물론 항상 일치하진 않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이 1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올라줘야 물가 상승률도 2%를 맞출 수 있습니다. 아마 연준 내부적으로 임금 상승률 몇 프로가 물가 상승률 몇 프로에 해당한다, 이런 공식 같은 게 존재할 거라 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높아야 개인들 입장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러한 수요 증가는 물가를 자연스럽게 올릴 거라 봅니다. 이번 9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3.2% 증가에 비해 조금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건 역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2.9% 증가는 높은 게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만 조사한 것입니다. 실업자는 빼고요.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아닌 시간당 평균 임금 자체를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일반적으로 임금은 오르는 게 당연합니다. 오르는 정도가 얼마나 큰지 적은지 이게 중요할 뿐입니다. 최근 들어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고용 지표만 보면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여전히 굳건하지만 이틀 전에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기대해야 하나요? 바로 둔화된 고용 시장을 만회하기 위해 파월 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다려야겠죠. 실제로 파월 의장은 10월 4일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여러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좋은 상태를 가능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뭔가 10월 말 연준회의 때 금리를 내릴 것 같지 않나요? 미리미리 떡밥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10월 들어 꾸준히 하락하던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급반등하였고 1트라이온스당 1460달러 부근까지 떨어졌던 금은 1510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호재는 금리 인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중 무역 협상도 있습니다. 탄핵과 부진한 경제 지표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에 온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진한 고용 지표가 나온 이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뭔가 하고 싶어 한다,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발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다음 주 미중 무역 협상에서 깜짝 놀랄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반영된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제 의견은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10월 들어 쭉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는 최근 이틀간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호재를 바탕으로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일정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죠. 10월 10일, 11일 미중 고위급 회담까지 대략 4거래일 정도 증시가 열리게 됩니다. 그 사이 별다른 악재가 없다면 증시는 계속 반등할 거라 봅니다. 홍콩 시위 악재가 있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할지는 증시가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나스닥 지수는 8200포인트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대가 존재합니다. 8200 혹은 8250 이 위로는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3분기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미중 무역 전쟁, 홍콩 시위, 부진한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은 주가를 억누를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이제 관건은 미중 무역 합의와 금리 인하입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금리 인하로 인하여 경기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앞으로 다가온 미중 고위급 회담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격 합의가 나오면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자리이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스몰 딜에 그치면 8200포인트를 크게 돌파하지는 못할 거라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최근 영상 몇 개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격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는 게 맞고 미적지근한 스몰 딜이 나올 것 같으면 주식 매수는 보류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저의 의견은 늘 같습니다. 코스피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모아가는 자리입니다. 2000포인트 위쪽 영역대에서는 본인 재량껏 매매하시는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 고점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능력 되시면 고점에서 매도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사면 되는 것이고요.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유망 섹터를 홀딩하시면서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한국 증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다만 미국 증시는 지금 고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이고 한국 증시는 바닥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간입니다. 주식 자체는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이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이 상태보다 더 심해지지 않는 한 1900에서 2000 이러한 밴드 하단을 이탈할 가능성은 지극히 적어 보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미중 양국이 죽자 살자 더 심하게 싸울 수도 있겠죠. 이거 걱정되시면 주식 자체는 아예 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해도 다시 화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과 섹터만 잘 고르시면 손해봤던 주식들은 다시 올라올 거라 봅니다. 종목과 섹터 이야기는 저의 과거 영상에서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자리인지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상단과 하단 딱 중간에 주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세대로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갈지 아니면 미국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하여 반등할지가 관건입니다. 여기에서 수급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9월 말부터 외국인이 꾸준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1000억 이상 매도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 매수했고 안 좋아지면 한국 시장을 매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10월 10일 고위급 회담에서 스몰딜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로 봐야겠죠. 외국인이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지 않다. 혹은 미중 고위급 회담 이상의 빅 이벤트가 존재한다. 빅 이벤트라면 홍콩 시위가 딱 떠오릅니다. 요즘 홍콩이 난리가 아니죠. 홍콩 이야기는 기회 되면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슬슬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알이 거의 다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연기금은 8월부터 지금까지 5조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따지면 8조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운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민연금의 전체 운용자산 가운데 국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로 올해 목표 비중인 18%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식 비중은 8월 이후 연기금 순매수 규모와 지수의 반등을 감안하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약 17%를 웃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목표치를 다 채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연기금 측에서
공격적인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혹시 이번 주에 당장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주가가 오를지라도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은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유망 섹터 위주로 홀딩하면서 버티는 게 맞습니다. 유망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조금씩 정리 중입니다. 천천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단기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기회의 장이겠죠.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버블 최종편에 대한 영상을 준비 중이니 기대해 주세요. 빠르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